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박민식, 원희룡, 한동훈 장관은 과거였죠. 이렇게 3명의 장관이 직을 걸겠다, 장관직을 걸겠다, 또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가짜뉴스, 민주당의 괴담에 맞서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삼총사다라고 할 만합니다. 한동훈, 박민식, 원희룡 이 3명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시하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 그러니까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괴담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권 카르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 처리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삼총사다 이렇게 여길만 합니다. 이 소식 조금 이따 전해드리고요. 먼저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저 송은재TV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까지 해 주시고 또 회원까지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해서 드리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민주당도 급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가장 전력이 뛰어날 경우를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대편이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저지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당이 되는 것이 순리인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보다는 민주당이 지금은 조국, 추미애, 이낙연, 이재명 모두로 나뉘어져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막판 대쇼를 벌일 가능성, 대통합을 할 가능성, 가장 강하게 나올 민주당을 예상을 하고 지금 자유우파 보수에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자유우파 보수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정을 정말 지난 40년 동안 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낼 수 있느냐. 송은재TV의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 송은재TV도 역할을 해야겠다. 중심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송은재TV의 회원분들과 제가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회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전달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찾는데 송은재TV의 회원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송은재TV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라고 하죠. 전국의 2,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율, 긍정평가 38%였습니다. 이 NBS 조사로서 지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38%. 45%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계속 내림세였다가 38%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1%였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내리고 있고 정체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명하게 이제는 괴담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비리는 통하지 않는다. 자신이 저지른 사법적 비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마해 보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50%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국민의힘 정치개혁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고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 되어야 한다.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조사가 이번 MBS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까지는 계속 총선이 지금 열린다면 어느 쪽을 지지하겠느냐, 모두 민주당이 앞섰고 국민의힘이 잘 나왔다라고 해도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6%였습니다. 2주 전에 비교해서 3%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1%였습니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당, 민주당은 계속 내리고 있고 여당,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금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려 5%입니다. 대개 선거를 앞두고는 중도층이 대부분 야당을 지지하는, 선거가 열린다면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좀 애매하게 지지하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월등하게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더 벌어져야 한다,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IAEA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IAEA를 공격하는 건 뭐 북한과 이란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다음 이제 민주당이 거기에 가세를 한 겁니다. 이 국제기구를 공격하는 이 민주당을, 그래서 국가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이 민주당을 이제는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오늘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장관직을 걸겠다, 민주당은 민주당 당 간판을 걸어라, 이재명 모든 것을 걸어라, 자기와 한판 붙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부분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길에 지금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지나는 길에 사업 계획이 3가지 방향입니다. 그 중에 하나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집안에 그 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해찬이 가장 먼저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이해찬이 하는 말들이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해먹는 것은 처음 본다, 지금 대통령 처가 땅값 올려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3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땅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3개 노선 중에 어디가 결정이 될지도 모르고, 또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땅값이 오르는 부분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도 민주당에서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오늘 원희룡 장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다, 자신을 고발해달라,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당 간판을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찬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해찬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사업 계획을 모두 없애겠다, 다음 정권에서 하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부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강원도 쪽으로 차를 몰고 도로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모두 알 겁니다. 이제는 이 주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걸 만들면 이제 도움을 받게 될 주민들이나 국토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도로 개설 계획을 모두 취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걸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온 것입니다. 이 꼴 더는 못 보겠다, 사업 철회하겠다. 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지 모든 것을 걸고 원희룡 장관이 자신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법정에 나가겠다, 수사를 받겠다, 진검승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든 원희룡이든 둘 중에 하나는 정치적으로 끝장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고 해도 정부가 이렇게 이 많은 이 사업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주민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정부가 이 시급한 도로를 개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좀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해찬이나 이재명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이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 이 현지까지 찾아가서 선동을 합니다. 괴담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겠다,
그리고 이 사업 추진하지 않겠다, 취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많은 전국의 수산업자들이 이재명의 괴담에 들고 일어나서 반발하고 있듯이 지금 이 도로 개설과 관계되는 주민들, 이 사실은 서울 양양이 강원도 쪽의 도로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국민 모두가 반발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 지금 수산업자들이, 어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듯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 때문에 또 엄청난 이 주민들의 고통, 이 교통의 불편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관직을 걸겠다. 오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정말 6.25의 전쟁 영웅이죠. 영웅 중의 영웅이죠. 다부동 전투입니다. 다부동에 백선엽 장군의 동상도 이제 섰다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친일 논쟁, 이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백선엽 장군은 친일한 적이 없다. 박민식이 자신의 장관직을 걸고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 논쟁은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소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9년도의 일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위,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도 문재인 정권 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과거 일제시대에 그 만주군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독립투사를 잡아들이는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선엽 장군은 자신은 중공군과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은 6.25에 누가 뭐래도 전쟁 영웅입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이 지켜졌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적화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하게 한, 그래서 미군들이 오히려 더 백선엽 장군의 이 전공을 더 축에 세우는, 더 추모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전쟁 영웅이긴 하지만 친일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건 또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다라고 할 때에는 명백하게 백선엽 장군이 일본군으로 있으면서 독립투사를 잡아들이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친일파라고 몰아붙이는데 추정만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이 자신의 장관직을 걸겠다. 백선엽 장군은 자기가 공부하고 공부해봐도 친일파가 아니다. 분명히 이 친일파라고 하는 이 문구를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민식 장관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승만 지금 기념관을 만들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도 주도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유공자법, 이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다른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사람들을 좀 보상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른 부분은 다 제쳐두고서라도요. 부산 동의대 사건입니다. 이 부산 동의대 사건은 저도 이 당시에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옆에서 생생히 본 부분이고, 이 박민식도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동의대 사건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이 동의대 사건은 또 문재인이 변호인을 맡은 부분입니다. 이 동의대 사건도 이 민주유공자법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불을 지르고 과격 시위를 하면서 경찰관 7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건 오히려 거꾸로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를 지금 민주화 운동에 넣겠다라고 해서 박민식 장관이 자기가 장관을 못하더라도, 장관직을 걸고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묻지마 입법입니다. 아무 법안이나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우리 헌정사에 이런 짓거리까지를 하는 야당은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이전에 헌정사를 다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법을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유도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야당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한 것 적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과거에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김의겸이 제기한 그 청담동 술자리,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이 청담동 술자리를 제기하자 한동훈 장관이 나는 장관직을 걸겠다. 뭘 걸겠느냐 했습니다.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듣는 순간 가짜뉴스다라고 딱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도 알 수가 없다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뭐 한동훈 장관에게 전화하거나 대통령실 전화하기가 힘들다면 여기에 같이 했다는 30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김현장입니다. 법무법인 김현장에 전화를 해보면 변호사 30명이 지금 한꺼번에 한 술집에 가서 저녁 내내 술을 마셨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이걸 대통령 경호의 입장으로 보나 뭘로 보나 비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지금 퍼뜨린 더 탐사 김의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술집으로 지목된 그 카페 주인이 5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더 탐사에 대해서. 이 술집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이 뭐 장사에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악 카페 사장이 이미키 씨라는 분인데 이 이미키 씨는 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먼지가 되어라고 하는 그 노래의 원곡 가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탐사에 대해서 5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다. 이 김의겸과 더 탐사의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혹독할 정도로 정말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재산상으로 명예상으로 완전히 사망선고에 가까운 그런 혹독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동훈 장관과 관계가 된 가짜뉴스 오늘 2심 재판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소위 유시민이 퍼뜨린 가짜뉴스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검찰청에 근무할 당시에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라고 하는 유시민이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한동훈 장관이 이건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1심에서는 500만 원의 벌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2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시민이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유는 한동훈을 비롯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라의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 500만 원 벌금 5억 원의 벌금이라도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의겸이 퍼뜨린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30명의 변호사와 술을 마셨다. 청담동 술자리 가졌다. 이게 지금 왜 10억 원의 손해배상이냐? 저는 100억 원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이 한 나라를 정권을 지금 흔들어서 국정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김의겸의 가짜뉴스는. 그게 왜 100억 원의 가치가 없습니까? 김의겸이 그때 뭐 자신의 그 가짜뉴스가 뭐 10억 원이나 될 만큼 그렇게 잘못을 했느냐 했는데 100억 원의 잘못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잘못을 한 겁니다. 유시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훑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 한 나라의 검찰의 신뢰도를 흔들기 위해서 한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것도 10억 원,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그런 명예훼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500만 원 벌금, 아마 유시민은 웃고 있을 겁니다. 이 가짜뉴스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적 비용은 100억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에게 500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2심 재판 결과를 한번 지켜볼 만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바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해서 안타까울 정도로 옆에서 보고 있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호소를 하고 분노를 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장관들이 차관들이 모두 제대로 일을 좀 해줘야 한다. 싸울 건 싸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박민식, 원희룡, 한동훈까지 삼총사가 제대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박수를 보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